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우 소장입니다. 최근에 둔촌 주공아파트 분양가가 확정이 되게 되면서 이것이 과연 제대로 분양이 될 것인가 아니면 미분양이 날 것인가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금액대가 3,829만 원이 나왔는데요. 이 둔촌 주공아파트가 어떤 건지부터 살펴보죠. 자, 서울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강동구 이 올림픽공원 이쪽,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바로 위에 있는 것이 준공 아파트인데, 이게 이슈가 받는 이유는 이 다 완성됐을 때 규모가 얼마나 크냐, 무려 12,000세대입니다. 단일 그 세대가, 단일 단지가 이렇게 큰 거는 없죠. 그리고 앞으로도 나오기 힘들 만큼 대규모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그냥 신도시, 도시급 하나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작은 도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가구수를 갖고 있는 아파트란 말이죠. 자, 단지 규모가 지상 35층까지 해가지고 85개 동이고, 한 개의 건설사가 하기가 버겁기 때문에 현대건설과 현산, 그 다음에 대우건설, 롯데건설 4개가 컨소시엄으로 짓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유치권도, 자, 여기가 이제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이 공사비 때문에 계속 불협화음이 있게 되면서 6개월 정도 늦어지고, 그러면서 유치권도 발동되고 막 난리가 났었던 곳인데, 어쨌든 재개가 됐고, 근데 그동안에 이렇게 지연되게 되면서 지연된 어떤 금융이자라든가 공사비에 대한 증액, 그 다음에 거기에 각종 다시 실행함으로써 진행되는 그런 재반 비용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서 거의 세대당 한 1억 원 정도 이상씩 그 조합 분양가가 상승했죠. 그러니까 조합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반 분양가한테 어느 정도 높여가지고 그걸 좀 충당하고 싶은 그런 생각인 거고, 그러나 마냥 그 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분위기도 안 좋은데 그 일반 분양에 미달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3,830만 원 금액이 책정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금액대라도 사실은 분양이 완료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뭐 주택이 여러 개 있어서 이걸 뭐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무주택자라거나 내지는 1주택자 갈아타는 수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라고 가정한다면 저는 잡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그 금액이 저렴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찌됐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가격이라는 게 13억이라는 금액이 엄청 크지만, 이 강동준 그 둔촌 주공 아파트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15억대 내외로 움직이고 있는데, 훨씬 규모가 크고 훨씬 새 아파트고 훨씬 입지가 좋은, 사실은 주공 아파트의 입지를 보게 되면은 강동구 가장 하단에 있습니다. 뭐냐면은 올선이 있고 올림픽공원이 있고 이 송파구와 접해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강남구라는 곳이 이쪽에 있는 곳인데, 자, 강남구가 이쪽에 있는 상황에서 이 위쪽이 좋습니까? 그나마 좀이라도 가까운 쪽이 좋습니까? 당연히 강동구 내에서도 선호도는 일로 하남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 송파 쪽에 붙어있는 곳이 낫단 말이죠. 그러니까 입지로 보나 규모로 보나 연식으로 보나 뭘로 보나 가장 좋은 아파트인데, 13억이란 정도의 금액이 이 동네 일대의 아파트가 15억 정도 형성되어 있다면은 당연히, 물론 이보다 더 쌌으면 좋았겠지만 이 정도 금액이라도 수익이 요즘 분위기상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충분한 어떤 이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전 잡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뭐 동간거리가 짧다라거나 아니면 저층만 남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단점들을 극복하고서라도 12,000세대라는 매머드급 단지, 요게 하나의 규모가 아파트 단지가 이만한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도 다시 안 나올 시도성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라면 충분히 한다라는 어떤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게 세대수가 12,000세대고요. 임대아파트 빼고 조합원권 빼고 일반 분양이 거의 4,800여 세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세간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층부가 물론 있겠지만, 조합원들은 당연히 로얄동 로얄층 가져가는 거고, 저층부가 있겠습니다만 저층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거의 뭐 40% 이상 가까운 수치가 일반 분양 되기 때문에 중간층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서 제대로만 뽑게 되면은 충분한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곳이 아니겠는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12억까지 중도금 대출 늘려준다고 한다면 84제곱평 말고는 5구제곱, 그 다음에 뭐 4구제곱,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다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완판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25평이 지금 9억대 중반인데, 다만 이제 30평대 아파트가 13억 내외 정도 하게 되면은 이제 대출은 이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니 이거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확연히 줄어들긴 하겠습니다만, 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뭐 다음 달에 이제 청약을 실시하게 되는데 분양이 완료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결국은 이런 거죠. 지금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에 따라서, 비록 이 동네가 지금 14억, 15억 한다고 하더라도 더 떨어져서 12억, 11억 될 수 있지 않냐? 그럼 13억짜리 분양가가 비싼 거 아니냐? 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그 말이 맞을지 어떤 말이 맞을지는 사실 가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뭐 각자 개인 판단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미국도 CPI가 뭐 예상보다는 좀 낮아졌고, 그래서
방향을 좀 꺾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원래 자이언트 스텝을 레버를 밟았다가 12월 달도 0.75 인상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거의 80% 확률 0.5 빅스텝으로, 물론 그것도 적은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시장 예상치보다 좀 낮아지고 있는 분위기고, 올해는 어차피 확정됐고 인상이 확정됐었으나 내년 초나 2, 4분기 정도부터는 금리 인하는 아니더라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좀 멈추지 않을까. 왜냐하면 각국의 경제 체력이 버틸 수 있는 금리 수준을 이미 거의 도달했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가 인상되는 것을 멈추고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된다면 좀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좋은 것들 중에 가격이 빠진 것들, 예를 들어 지금 잠실 같은 것도 지금 20억대 내외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강동구 같은 경우에도 준촌 주공 정도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땐 13억이란 금액이 매력적으로까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완판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자, 그러면 이 동네의 실거래가로 한번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볼게요. 자, 둔촌 주공 아파트는 여기고요. 이쪽이고요. 네. 그 다음에 강동구 쪽에는 지금 한 3, 4년, 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한 2만 년 세대 이상의 입주 물량이 생겼는데 그 아파트들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고래힐. 네, 고래힐 아파트는 2016년도 좀 7년차 된, 만 6년 정도 된 아파트인데 최근 거래된 거는 30평대가 15억 정도 선에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롯데캐슬퍼스트는 좀 오래된 아파트인데 상대적으로 요거는 2008년이니까 15년 차인데 얘도 14억 8천, 뭐 4월 달에 거래된 게 있고요. 그 밑에 프라이어 팰리스도 비슷한 현식 07년인데 얘도 14억 2천, 14억 1천 요 정도 거래가 됐네요. 자, 솔베뉴는 30평대 한번 보겠습니다. 30평대 아파트가 30평대 지금 거래 사례가 없는데 얘도 연식 자체는 19년도에다가 바로 초역세권이고 학군 좋고 1900세대면은 이 고레일보다 가격이 높을 겁니다. 이 고레일이 연차가 좀 됐잖아요. 물론 세대수는 좀 더 크지만 3년차 정도 되니까 비슷하거나 솔베뉴가 좀 더 앞서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거를 비교해보려면 25평으로 가볼게요. 25평이 아니다, 30평대를 25평을 비교해볼게요. 25평이 지금 13억 7,500 정도가 되고 솔베뉴는 그때 비슷한 시기에 땐 14억 4,500이니까 오히려 고래보다 좀 높죠. 최근 사례를 보게 되면 23평 3월달에 13억 7,50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30평대를 대충 유출을 해보려면 지금 가격을 22년 3월달에 25평 가격을 비교해보는 겁니다. 25평을 3월달 정도는 요때쯤 4월달, 그러니까 14억 정도에 14억 5천이니까 얘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30평대 가격이 비록 거래 사례는 없지만 얘보다 높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가 15억 정도니까 얘도 15억 언더는 될 것이다. 얘도 15억 남짓이나 15억 중순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있었던 게 그라시움 아파트. 그라시움 아파트는 19년도 아파트고요. 4년짜리 아파트고 30평대는 34평 14억, 35평 16억 5천. 그러니까 대략 15억 초반, 15억 2, 3천 정도 되는 거니까 대체로 한 15억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둔촌주공 아파트가 입지가 훨씬 좋으면서 규모가 훨씬 큰 새 아파트라고 한다면 13억의 분양가가 과연 이게 고분양가인가라는 논란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게 자금이 좀, 물론 이제 중도금 대출이 안 되니까 자금이 있으셔야겠지만 자금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좋은 기회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어떤 그 가격 하락은 내재 가치가 하락했다기보다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어떤 공포감 이런 것들이 심해져 갖고 가격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좋은 것들이 빠진 거는 다시 잡지 마시고 다시 상승할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러나 잠실이라든가 입지가 좋은 것들, 누가 봐더라도 괜찮다 싶은 그러한 형태의 아파트나 부동산들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하락하에 결국은 다시 상승할 거기 때문에 지금 잡으시는 게 대단히 좋은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런 기사도 있죠. 이게 22년 10월달 기사인데 23억까지 올라갔던 입주권이 15억으로 내려갔으니까 입주권 8억이나 빠진 겁니다. 이 금액이 거품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 금액이 만약에 회복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10억 이상 가격 상승이 된다라는 얘기죠.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뭐 일단 이런 얘기도 많아요. 고덕주공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이 어떤 뭐 불협화음 때문에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갔고 그거를 일반 분양가에 전가시켰다. 그걸 내가 왜 사냐? 그런 거 맞긴 한데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따질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어찌됐건 간에 얼마의 금액으로 최종적으로 책정이 됐고 그게 시장 가격과 비교해봤을 때 수익이 될 것 같으면은 그런 것들을 떠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냥 뭐 조합원들의 뭐 어떤
조합원들이 금액 올리니까 거기에 놀아나지 않겠다가 아니라 이걸 사갖고 수익이 날 수 있으면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투자 관점에서는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하실 때는 13억이란 금액이 과연 비싼가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송파구, 강동구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뭐 강동구 중에서 최고가 아파트가 형성될 곳이지 않습니까? 그걸 확연하잖아요. 그럼 송파구의 웬만한 뭐 엘리트 단지나 헬리오시티에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과는 거의 동일한 어떤 가격대를 형성시킬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잠실의 5단지 같은 경우가 항상 그 강남의 음마 아파트랑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기도 하거든요. 조금 빠지거나. 그러면은 잠실에서 최고가 아파트가 음마는 물론 압구정이나 어떤 뭐 반포나 이쪽이 제일 최고가 가격이긴 합니다만 어지간한 강남 아파트 가격대를 유지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강동구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는 송파구의 어지간한 아파트 가격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13억이라는 금액이 저렴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떤 뭐 데이터 자료를 갖고 확증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부동산을 업을 하게 되면서 뭐 생각했던 바와 어떤 경험치를 갖고 그냥 생각을 드리는 건데 저는 이 금액이 13억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잡으셔도 되지 않을까. 물론 9억 5천 정도 수준인 25평 잡으셔도 관계없고 어쨌든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준비하실 분들은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당첨의 행운을 누리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